안녕하세요. 경북대 간호학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의식 부분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사무엘 존스는 습관이라는 족쇄는 너무 약해서 아주 강력해진 상태가 되고 나서야만 느낄 수 있다라고 중독이라는 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음, 약물에 의한 의식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요. 약물은 우리의 지각을 왜곡하고 또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일부는 합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여타의 약물들은 불법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또한 어떤 약물은 오락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의료적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담배나 술 같은 약물들은 좀 합법적이고 또 허용된 치의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종종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고 또 이런 무모한 행동과 연관되는 약물에 빠지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거의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마리화나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얻기가 어렵겠죠. 약물의 사용은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그 DSM-5 정신장애 편람에 의하면 약물 중독에 의한 어려움을 약물 사용 장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먼 일인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이나 알코올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접하기 쉬운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지 또 약물 사용 장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M-5에서는 행동이나 인지나 생물학적 증상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약물 사용에 대한 어려움들을 약물 사용 장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DSM-5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약물 사용 통제 장애, 또한 사회적인 문제, 또 위험한 행동 및 중독성을 시사하는 생물학적인 요인들과 관련돼서 뇌 회로의 변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문제라는 거죠, 약물 사용은. 그래서 특히 약물 사용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특징인데요. 이 신체적인 중독을 시사하는 생물학적 증상에는 내성이나 금단 증상 이 두 가지 다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즉 내성이나 금단으로 인해서 약물 사용 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습관인데요. 물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것이 내성입니다. 뭐 인이 먹힌다고도 하죠. 우리가 인제 쉽게는 뭐 커피나 뭐 담배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소량의 이 약물만으로도 각성되거나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제 점차 그 약물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적응 효과로 점점 더 많은 양의 섭취를 해야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물 사용 수준이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 금단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 금단으로 인해서 약물을 쉽게 끊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알코올의 금단 증상에는 불안이나 떨림이나 뭐 성마름이라고 하죠. 초조감이나 또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고혈압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금단 또 인제 수면 장애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인제 더 이 약물을 찾게 되는 이제 악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약물 없이 지낼 때는 그것에 대한 갈망을 경험하고 만약에 인제 만성적으로 음주를 한 사람이 갑자기 금주를 하게 됐다. 그러면 심한 이제 금단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게 되는 뭐 발한이나 초조나 방향 감각 상실이나 어떤 막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감각들
이런 무서운 환각과 함께 진전 선망증, 선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진압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각 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금단 증상을 겪게 됩니다. 어 약물 사용은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많이 사용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아까처럼 이제 내성이나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걸 더 많이 찾게 되는 이제 악화 인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년들은 이제 뭐 호기심이나 또래 인제 관계에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강화적인 작용이나 또 뭐 부모가 약물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됐다. 부모가 담배나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피우는 거에 피우거나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적이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약물 사용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는 뭐 반항심 또나 권태로움이나 이 압박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르는 어떤 흥분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물을 처음에는 시험 삼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의 사용은 동료들의 영향, 동료 그룹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아무래도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이다 보니 동료 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 약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긍정적인 기분에 대한 효과와 또 불안함이 없어진다든가 또 두려움이 사라진다든가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점점 더 약물 사용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약물인데요. 알코올은 향정신성 약물로서 그러니까 맥가이버 칼에 비유할 수 있죠. 맥가이버 칼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기라기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어 굉장히 유용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맥가이버 칼이 유용하게 사용도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 군용 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알코올은 대표적인 진정제예요. 여러분이 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알코올은 흥분제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알코올은 진정제 효과 중에 진정제를 진정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 중에 하나이고요. 알코올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약물이기도 해요. 인제 칵테일 파티를 연다든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진정제로 쓰인다든가 좀 뭐 기분이 좋을 때 또 기분이 나쁠 때 이렇게 위로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알코올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약물로 취급되곤 합니다. 또한 이제 알코올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기념일 등을 축하한다거나 또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로 또 알코올을 섭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수의 인제 대학생들은 인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고 어 혹은 이제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알코올을 시작하는 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이나 낙인 없이 공공장소에서 마실 수 있는 또한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외로움 등을 덜어주는 약으로서 알코올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알코올을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거의 매일 4 명의 대학생이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새내기 새로 배움터나 오리엔테이션이나 요즘에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처음 이제 알코올을 접하면서 자신이 알코올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코올을 마셨다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 위험을 초래하기도 해서 알코올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물 중에 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은 성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냐? 아 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그림에는 여성이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은 알코올에 유전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적어요. 그래서 더 많이 취하고 알코올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도 더 낮죠. 왜냐면 알코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먹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서 남성보다는 알코올에 더 약한 것이 여성이라 아무래도 중독 위험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높다. 뿐만이 아니라 유럽인보다 이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수치가 낮은 아시아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은 유럽인이나 이 유럽계 미국인보다 훨씬 더 빨리 얼굴이 빨개지거나 빠른 심박수를 나타내거나 현기증이나 두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코올의 그 취약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편제는 오피오이드로 가겠는데요. 이것도 또한 어 진정제 중에 인제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편제랑 오피오이드 특히 이제 아편제는 양귀비에서 추출한 마약 그룹인데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기쁨의 식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어떤 이완되는 성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편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뇌에서는 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통증을 완화하는 물질인 엔돌핀 같은 물질을 중단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그 아편 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물질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오피오이드는 아편제와 화학 구조는 비슷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차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편제에는 몰핀이나 헤로인이나 코데인이나 데메롤이나 그와 유사한 약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편제에 의한 금단 증후군은 독감 같은 증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금단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제 이런 약물들을 끊기가 어려워지는데 떨림이나 경련이나 바람이 막 이렇게 교차를 하다가 오한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역시 알코올 그 금단 증상과 비슷하게 빠른 맥박이나 고혈압, 불면증, 또 심하면 구토 및 설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헤로인은 한때는 몰핀 중독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중독성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은 메타돈이라고 하는 헤로인보다 작용이 느리고 극도의 전율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금단 증상을 예방하는 메타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퀴즈를 보게 되면 "헤로인은 한때 몰핀 중독 치료제로 사용되었다." 맞죠?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헤로인이 발견되자마자 이건 몰핀 중독 치료제로 호평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그때는 인제 헤로인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시기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르비투르산염을 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바르비투르산염은 불안이나 긴장, 통증의 완화, 또한 간질, 고혈압, 불면증 이런 다방면으로 쓰여지는 진정제 중에 하나예요. 이 바르비투르산염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의존성을 굉장히 빠르게 유발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신중하게 그 약물을 처방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바르비투르산염이 불안이나 긴장이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각성제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들은 진정시켜 주는 진정제라면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흥분시키는 각성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각성제가 이제 암페타민인데 이러한 각성제는 신경계의 활동, 특히나 이제 교감신경계겠죠. 교감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 암페타민은 각성시키기 때문에 인지 활동을 자극해요.
또한 충동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암페타민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들이 이제 밤에 보초를 서야 되니까 그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각성제예요. 또한 인제 밤새도록 이렇게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들도 밤샘 운전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때로는 인제 학생들도 이런 벼락치기 공부나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암페타민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물론 건강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암페타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때로는 이 암페타민류의 이 각성제가 그 활동 과잉인 ADHD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유명한 이 치료제 중에 하나는 리탈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리탈린이나 암페타민 같은 각성제들은 이 주의력이 부족하고 충동의 통제가 잘 되지 않은 어린이들한테 각성을 좀 증가시켜서 주의력도 향상시키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좀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각성제 종류의 하나의 리탈린이나 암페타민이 사용되었던 어떤 기제는 이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뇌피질, 이 전두엽 부분이죠. 대뇌피질의 미성숙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이 대뇌피질을 자극해서 충동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인제 이런 각성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이나 성인한테는 이제 수면 장애나 식욕 저하의 위험성 등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 약물들에 대한 내성이 빠르게 생겨서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과잉 활동 장애 어린이들한테 각성제를 투여하여 진정시킨다. 맞죠?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그 각성제가 뇌의 실행 중추, 아까 말했던 대뇌 피질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자극을 줘서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그냥 잠깐 참고만 하면 되겠는데요. 코카인이 어떻게 다행감을 만들면서도 사람들의 기분을 급락하게 만들까?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인제 A 그림에 보시게 되면 신경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신경 전달 물질들은 이 시냅스 전 뉴런의 운반체에 의해서 요 시냅스의 틈으로 방출이 돼요. 그랬다가 인제 이 재흡수되는 과정에 보통 초가량의 신경절단 물질 분자들이 흡수가 되는데, 그때 코카인 분자가 여기 전달 물질에 붙어서 같이 재흡수되는 과정으로 사람들에게 그 뭔가 기분을 좋게 하고 뭔가 어 흥분시키게 하는 그런 영향들을 한다는 거죠. 각성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한때 코카인을 넣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인제 콜라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지만, 그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더 강력한 코카인을 넣어서 각성 역할을 하게 했다. 지금은 이제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이제 니코틴도 각성제의 일종의 하나인데요. 니코틴은 담배 연기 속의 각성제인데 이 호르몬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자극해서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이나 가바나 엔돌핀을 포함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촉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담배 연기에 있는 일산화탄소는 혈액이 산소를 운반할 능력을 저하시켜서 호흡을 좀 어렵게 해요. 그래서 담배와 이 시가 연기에 있는 탄화수소, 이 타르는 폐암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니코틴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기억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이 인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그 능률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건강의 위협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또는 인제 내성이 생기고 하면서 더욱더 찾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니코틴은 가바와 엔돌핀에 있어서 자극제이지만 또 이완 효과도 있어서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한다거나 신진대사를 높여서 어떤 사람들은 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제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이 탄화수소나 타르가 없는 전자담배가 나오게 돼요. 그 냄새도 좀 적고 연기도 적은. 하지만 니코틴만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폐해는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건 미국에서 조사한 이제 설문조사인데 8 학년, 10 학년, 12 학년 이제 고등학생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2, 고1, 고3 되면서 전자담배 양이 확 늘어나게 되죠. 아무래도 좀 더 접근이 쉽고 이게 뭔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약간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M-5 에서도 담배를 약물 그 중독 범위군에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흡연으로 매일 2 대의 전보 재택기가 추락한다면 여러분들은 흡연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담배 흡연의 위험성은 오늘날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잘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예방 가능한 원인이 흡연이라고 했답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흡연으로 사망하는 미국인의 수는 매일 2 대의 전보제트기가 추락할 때 사망자 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어 폐해이죠. 그래서 흡연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자동차 사고, 알코올이나 기타 모든 약물 남용, 자살, 살인이나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수보다 많습니다. 즉 흡연 관련 사망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DSM-5에도 그 중도 물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많은 이런 담배 회사들의 로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각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환각제 종류의 하나인 이제 마리화나 환각제는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각과 지각에 이상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환각제는 이완의 감각, 희열의 감각, 경우에 따라서는 공황 등의 어떤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요. 뭐 효과라기보다는 공황 등의 어떤 반응을 주게 되는데요. 마리화나는 대마초 삼식물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화나는 인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풀고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제 환각제에 속하게 되는데 가벼운 환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인제 환각제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인제 마리화나가 이런 마약류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LSD 이거 굉장히 강력한 환각제인데요. LSD는 이제 합성 환각제인 리세르그산드에틸아미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LSD 사용자는 그것이 "의식을 넓힌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LSD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금은 인제 마약류에 속하고 그것이 불법이지만 또 뭐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그것을 또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 어 아주 과거에는 이것이 정신 그 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어떤 정신적 지평을 열어주고 통찰을 열어주고 그전에 자아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의식의 변성 상태를 경험하게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강력한 의식의 통찰을 가져오게 한다." 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했고 또 초월 명상이나 또 초월적인 그런 치료에서는 자아 초월 치료 같은 데에서는 이런 인제 약물을 사용해서
개인의 의식 상태를 변성시키는 데 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무의식 중에 또 혹은 자아의 세계에서는 근접할 수 없는 부분들의 것들을 접근하는 데 의식의 지평을 넓혀 주는데 LS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인제 지금은 이것을 인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 조심스럽고 거의 뭐 사용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인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신과 의사를 동반하고 옆에 인제 굉장히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용한다라고 해요. 인제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통찰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뭐 이제 의식의 지평을 여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어떤 환각이나 또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돼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제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제 거의 마주대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인제 이 LSD를 사용했던 이제 사람들은 뭔가 이 환각과 비슷한 사용이 그 사용감이 며칠이나 몇 주 또는 그 이상 후에 발생하는 왜곡된 인식이나 환각으로 인한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의식의 지평을 넓어 주고 뭔가 내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인제 다른 환각제에는 메스칼린, 페요테 선인장에서 추출하는 이 메스칼린이라는 환각제와 펜시클린이라고 하는 환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시클린은 마취제나 동물 진정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인제 여기까지 해서 이 약물 사용장애에 대한 것들을 인제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것들이 뭐 담배나 알코올일 텐데, 뭐 여러분들 중에도 담배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장을 공부하시면서 알코올이 갖고 있는 어떤 내성이나 금단 증상, 또 담배가 갖고 있는 내성이나 금단 증상, 이런 것을 좀 잘 알고 나의 생활에 좀 긍정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제 멋모르고 사용하는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년기의 호기심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제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일단 1 차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 1 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미성년자는 금하는 것이 좋겠죠. 음 미성년자 시기에는 어떤 것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 뭐 또래에서 얻게 되는 그런 강화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인제 여러분들도 나의 인제 실생활에 잘 적용을 해 보고 긍정적인 부분들보다 어떤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에서 주는 악영향이 많으니까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약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제 범위에 속하고, 또 어떤 것이 각성제 범위에 속하고, 어떤 것이 환각제 범위에 속하는지 좀 잘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는 이렇게 사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약물들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제인가, 어떤 것이 환각제인가, 또 어떤 것이 각성제인가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것이 진정제와 환각제와 각성제가 갖고 있는 각각의 어떤 효과들, 또 그런 종류들, 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